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 영양학 지난번에는 에너지와 체중 조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체중이 같으면 면적, 연, 체표 면적에 따라서 또 틀린다고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까지. 뭐 기초 대사량이 이제 높은 사람은 이제 마르고 키가 크도 면적은 똑같다는 거. 자, 땅따르무리하고 작고 이 뚱뚱한 사람은 표면적은 똑같은데 효율이 틀리다는 거. 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쭉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활동 대사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있고, 기초 대사량은 이렇게 숨 쉬고 먹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그거 생활하는, 자, 정상적일 때 이제 생활하는 그러한 대사량이다. 그래서 이제 근육량이 많고, 자, 그 다음에 젊었을 때,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자, 어린아이들, 뭐 이런 이야기들, 연령이나 남자, 여자도 차이가 좀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자, 체조직이 구성 성분이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상태. 자, 이런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요. 자, 잠시 볼까요? 예, 아유, 막 넘어가네.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지난 시간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활동 대사량. 자, 활동 대사량은 무엇이냐? 자, 육체적인 신체 활동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이다. 자, 그래서 어떤 활동, 자, 운동이라든지, 자, 일하는 거라든지, 활동하는 거, 일하는 활동,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또 그 다음에, 개인 생활 정도, 많이 생활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총 에너지량의 25% 정도,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은 개인차가 매우 크다. 자, 개인차가 아주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일 총 열량은 자, 활동 대사량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이용을 위한 자, 에너지 소모량. 자, 식품 이용을 위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자, 이거는 뭐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각종 분해해서 영양분을 보내주는 자 그러한 활동들 자 그걸 뭐라 한다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입니다. 자 요거는 TEF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소화 흡수 그 다음에 대사 이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에너지 소모량인데 자 이거는 일종의 세금 같은 거다. 뭐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다? 세금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도 제일 먼저 떼가는 게 뭐예요? 세금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떤 현상, 자, 우리가 먹고 나면 필수적으로 소비가 되는, 소모가 되는, 자, 그러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 분해하고 그걸 운반하고 자 대사 활동하는 자 그러한 에너지 소모량인데 몇 프로 정도 자 전체 열량의 한 10% 정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양이 남자 같은 경우 한 2000칼로리 정도가 된다고 하면 자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자, 에너지 소비되는 거는 10%니까 한 200칼로리 정도가 에너지 소모량으로 식품 소비를 위한 에너지 소비로 진행된다는 거. 우리가 보통 세금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자, 떼지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과 이렇게 섭취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자, 에너지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네, 맞아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밸런스가 맞죠. 자,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뭐가 생긴다?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을 유지하는데 자, 에너지의 뭐가 밸런스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뭐 공급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소비되는 에너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적정하게 시소처럼 균형을 잘 맞추면 어떻게 된다? 자, 건강한 체중,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생명을 잘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과잉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부족,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각종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자, 에너지가 너무 과해도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 너무 부족해도 뭐가 생길 수 있다? 자,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살펴볼 때, 자, 섭취하고 소모되는 게 같다. 그 다음에 섭취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적으면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과잉은 섭취한 에너지가 많다. 그러면 과잉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나누었을 때 비만의 원인은 무엇이 있다? 자, 이러한 이제 비만과 건강 문제가 있는데, 자, 1997년, 자, WHO, 자, 뭐예요? 자,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WHO, 자, 헬스 건강을 관련하는 그러한 세계 보건 기구가 있지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비만을 규정하고 이것을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기준 몸무게의 몇 프로가 20%를 초과했을 때 비만이라고 규정을 짓는다. 자, 우리나라 성인들 같은 경우에 총 비만율이 몇 프로 정도? 한 30% 정도. 자, 인구의 한 30% 정도 성인들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을 이제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에너지 균형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다? 체중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형태에서 좀 붉어지게 되고 좀 연구를 하게 됐냐면은 이제 물론 다른 데서 뭐 장수 마을에 대한 이제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과거에는 목축이나 몸을 많이 쓰는 그러한 운동에서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부에 대한 축적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과잉 섭취 그 다음에 빨리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먼저 비만 문제가 대두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어요. 어디에서? 미국에서 하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한 10년 정도 어디에서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말 타고 걸어서 다니다가 이제 자동차가 생기면서 문화가 바뀌게 되죠. 자, 영국의 왕실에 있는 이제 의사팀들이 미국으로 초청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인들에 대한 식습관과 각종 병들, 그러니까 이제 비만으로 유지되는 것, 일종의 대사증후군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이제 사용되다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병명 이름을 이제 생활습관병, 왜냐하면 그걸로 생활에 대한 또 습관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식생활 습관, 그 다음에 운동하는 습관,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요? 유전적 요인.
기초 대사량의 저하, 그 다음에 내분비 요인, 스트레스 이런 요인들이 이제 비만의 원인인데, 자, 이러한 부분 중에 제일 큰 게 뭐다? 식생활 습관. 자,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인들을 처방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조깅을 돈도 안 들고, 자, 골프 친다든지 테니스 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영을 한다든지 다른 운동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다?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비용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또 다른 사람과 짝을 맞춰야 되고 또 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든다는 거. 자,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온 국민이 돈이 없더라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조깅입니다. 조깅. 미국에서 보고서를 다 써서 올릴 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회적 운동으로 조깅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인들 같은 경우 웬만하면은 차에 운동화를 다 싣고 다녀요. 그래서 뭐 할 때 시간 날 때 운동화 들고 운동화를 신고 바로 뛸 수 있는, 자,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각종 비만을 대체하기 위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러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자, 그런 부분들 알고 나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산업화가 되면서 비만율이 증가된 이유가 뭐다? 자, 섭취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많은데 그렇게 섭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어떤 캔 음료라든지 아니면 미국 사회에서는 피자나 패스트푸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트랜스 오일, 자, 트랜스 지방 같은 그러한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또 교통의 발달, 그래서 뭘 타고 가나요? 자동차를 다니고 타고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들, 또 어떻게 되나요? 자, 환경적인 요인들, 자,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죠. 뭐, 밥 같은 것도 이제 밥통에 밥만 누르면 되고, 빨래 같은 것도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기에서 자동으로 다 알아서 집어넣어 놓으면, 세탁하고, 탈수하고, 건조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뭐 계단 같은 경우도 요즘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형태, 자,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어떻게 되나요? 비만의 원인이 된다. 자, 식생활 습관에서 식품에 대한 기호. 자, 어떤 식품 인간은 저장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왜? 과거에 사냥을 해서 먹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사냥해서 먹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 사냥이 끝나고 나서 다음 사냥이 완성될 때까지 많이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방을 저장해서 또 그 다음에 동굴에서 그 다음에 장마철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 그래서 인간은 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방으로 쌓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자, 1g당 9kcal를 낼 수가 있고, 자, 당질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뭘 낼 수가 있다? 열량을 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반 음식을 같은 양을 먹더라도, 기름 10g, 그 다음에 단백질 10g. 이러면 같은 10g이지만은 이거는 뭐다? 열량이 더 높기 때문에 2배가 되기 때문에 어떻다? 자, 살이 찔 수 있는, 기름기를 좋아하면 살이 찔 수 있는, 자, 그러한 몸매가 된다, 몸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식습관. 자,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자, 일정 분량을 먹으면 괜찮는데 그거 이상으로 먹어버리면 과잉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만복감을 느끼게 되고, 자, 이게 점점 되면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포만 중추가
자극이 되어서 더 많이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살이 찌게 되는 그러한 형태. 자, 그 다음에 열 발생 에너지는 식품은 아침에는 높고 저녁에는 낮아요. 그런데 아침과 저녁이 있다면 아침에 먹는 똑같은 양, 저녁에 먹는 똑같은 양 그렇게 먹더라도 어떻게 된다? 저녁에 먹으면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여분의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저녁에만 안 먹어도 살이 빠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내용이 이런 차이가 식사 습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사 횟수를 하루에 너무 몰아서 먹는 거, 하루에 한 끼, 두 끼 이런 식으로 몰아서 먹거나 폭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체지방 축적량이 많아진다. 왜? 인간이 먹었을 때, 이 음식이 하루에 한 번만 조금씩 들어오면, 좀 있으면 또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 내일까지나 아니면 모레까지 저장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많이 저축을 해놓는 그러한 체질로 바뀐다는 거. 자, 여러분들 차량 연비 아시죠? 연비. 자, 요즘은 연비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보다. 자, 인간의 몸으로 비교하면 차량 연비하고는 반대적인 개념이죠. 차량이 작고 이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연비가 좋으면 아주 멀리 달릴 수가 있잖아요. 사뿐사뿐하게. 자, 그런데 인간의 몸은 연비가 좋으면 어떻게 된다? 암만 이렇게 가도 연비가 적게 먹기 때문에 소비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체지방으로 간다는 거. 자, 인간하고 자동차하고는 반대 개념 그런 걸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몸 자체가 어떻게 연비가 낮은 체질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연비가 높은 체질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뭐다? 저번에 나와 있듯이 운동을 통해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거. 자, 그 다음에 식사 습관을 아침에는 좀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아침에 먹는 거와 저녁에 먹는 양은 어떻다? 틀리다는 거. 양은 똑같은데 소비되는 열량이 소비되는 거는 틀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자, 이게 뭐다? 식생활 습관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운동 부족 같은 경우에, 연구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자동차를 많이 타고 가면 신체 활동이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육체 노동이 감소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살펴보면요. 자, 유전적인 요인에서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 부모가 모두 비만일 때 애가 비만일 확률이 50에서 70%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모가 한쪽만 비만일 때 비만이 될 확률은 7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전적 요인이 크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크더라도 어떻게 된다? 생활 습관이나 생활 환경이나 또 부모의 영향, 이런 것들이 부모의 영향을 본받아서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어린아이가 길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비만일 정도가 되고, 그걸 토탈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유전적 요인이 몇 프로? 30%, 환경적 요인이 몇 프로? 7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이 저하될 때,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냐면은, 사람 몸에 있는 장들도 나이가 40이 넘어갈수록 뭐가 된다? 각종 효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 세포 생산이나 새롭게 재생되는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자, 특히 중년 여성 같은 경우 폐경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기초 대사량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섭취하는 열량을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거 운동을 통해서 소비 활동을 증가시켜야 어떻게 된다? 체중이 유지가 된다는 거. 자, 나이가 들었어도 젊을 때와 똑같이 먹고 자, 활동이 똑같이 하더라도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하면 저도 약간 조금 비만인 상태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한번 줄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분비, 식욕 중축. 자, 내분비가 이제 적게 된다든지 갑상선에 문제가 된다든지 또 그 다음에 고인슐린 항진증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욕 중추에 장애가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자, 이게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자, 인간에게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 보통 보면 보통 자율신경, 그 다음에 비자율신경,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율신경 스스로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긴장 같은 거 하게 되면 각종 호르몬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이제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막 먹게 되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포만감을 느끼고 그 먹는 시간에는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뭐란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시소 게임처럼 뭐냐면은 자 24시간이 있다면은 교감신경이 한 60%, 비교감신경이 한 40% 정도 6대4 비율로 되어져 있다는 거. 이게 뭐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데 이게 뭐 제로섬 게임, 부교감 신경이 아주 많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축 처져가 있고 쉬는 타입, 요게 한 40%. 이게 뭐다?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먹는 시간, 이런 게 부교감으로 인간이 편안하게 또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 있고요. 교감 신경은 바짝 쓰는 거. 자, 힘내서 일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신경들이 이제 바짝 서서 안전을 대비해라. 먹고 사는데 그걸 해라. 자, 그 다음에 잘 때는 문을 딱 잠그고 나서 어둠침침하게 안정되게 이런 식으로 활동을 딱딱 구분해주면 어떤 현상?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이 몇 프로? 이러한 비율이 6대4, 교감이 4, 교감이 6, 부교감이 4, 교감이 6.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24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잠자는 시간 8시간. 자, 그러면 38, 24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몇 시간 정도 자요? 7시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은 뭐예요? 먹는데 사용되는 시간들. 자,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정도. 그러면 이게 뭐다? 이게 부교감 신경. 이해가 되시죠? 잠자고, 자, 생활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다른 활동. 일하는데 8시간. 나머지 8시간은 또 뭐예요? 그냥 다른 활동하는 거, 개인, 취미, 이런 활동. 이해가 되세요? 이런 제로섬 게임에서, 왜 제로섬? 하나는 교감이면 이건 부교감이 되는 거예요. 자, 부교감이 되면 교감신경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런 대사 활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건강하고 또 삶을 이어가는데 보람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관리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왜 알아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영양학적으로 알아야 음식을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고객을 위해서 이제 아주 최상의 음식을 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고맙습니다.